정명수. 정명수는요, 이 청나라 사신을 부추겨가지고 아주 조선의 곤란한 요구를 막 강요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우, 어쨌든 그쪽에 붙어 있다는 거죠, 뭐. 네. 우리나라 버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정명수에겐 악명 높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수는요, 의주에서 한양까지 이 사신이 통과하는 고을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기생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뭐야.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가 연로의 각 고을에서 반기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오죽하면 기녀들도 죽음으로 한 거 하겠냐고요, 오죽하면. 자,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정명수가 의순공주와 함께 청나라로 가고 있던 조선인의 은화를 뺏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와. 같은 조선인이면서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괴롭히는 이 정명수를 지켜봐야 했던 의순공주,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금 가는 길이니까. 아닙니다. 어? 의순공주는요, 이 악랄한 정명수를 네.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지 않았다?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쭈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나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 와, 이 말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깜짝 놀랐겠네. 그렇죠. 의순공주는 청나라를 등에 업고 조선을 까해보던 정명수가 청나라 섭정왕의 아내가 될 자신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란 걸 눈치채고 좀 매섭게 꾸짖은 겁니다. 와. 자, 의순공주의 호통을 듣고 정명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신 차렸겠죠. 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싹싹 빕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도 빨라요. 그러니까. 네. 이 기록으로 보니까 자, 의순공주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마냥 억울하고 그냥 마냥 뭐 우울해하지 않고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강단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고 아주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의순공주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 누구? 도르곤. 그건. 도르곤. 도르곤은요, 한달음에 달려와서 의순공주를 만납니다. 의순공주는 드디어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의순공주를 만난 도르곤은요, 그 의순공주에게 청나라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백송골. 무슨 뜻일까요? 백송골? 네. 앞에 백자를 빼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송골. 매. 네. 그 매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백자 붙이면 뭐 흰 독수리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하얀 매라는 뜻입니다. 하얀 매. 백송골. 백송골. 의순공주가 하얀 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효종이 지어준 이름 의순에서 이젠 백송골이 된 거죠. 이름이 바뀌네. 게다가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 16살. 그리고 그녀의 남편 도르곤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가족도 없고 말도 문화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5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의순공주가 떠나고 4달 뒤 8월 갑자기 청나라로부터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습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예쁘다 좋아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름도 백송으로. 백송으로. 그죠? 근데 도르곤은 왜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특집을 잡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연이어 청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을 통해 도르곤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어떤 속내일까? 미녀를 뽑아 보내면 도르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더 보내라고요? 네, 도르곤에게 또 다른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사신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했던 모든 것도 다 풀릴 것입니다. 도르곤은 대체 조선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종은요, 청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청나라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효종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보시죠. 북벌 정책, 무력으로 북쪽을 정벌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을 떠났던 이 여성들이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시 온다고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여성분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탈출을 한 거예요. 그때 저쪽 병사가 1000명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죄송해요.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네.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도르곤이 네. 죽습니다. 도르곤이요? 네. 실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됐다. 와, 그 운명 그거는 와.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도르곤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순공주. 의순공주. 갑자기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을 의순공주는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는데요. 도르곤이 아까 제가 청나라의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섭정. 섭정왕. 도르곤이 섭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넘본 역적이 된 거예요. 아. 청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 죽은 도르곤의 시체를 꺼내서 토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역적의 아내가 됐네. 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도르곤이 사망한 뒤 의순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설마 죽여요? 설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유배 차라리 유배. 유배 보냈다. 네. 도현 씨 오답. 정답. 딴 데 팔려나간다. 뭔가 비슷합니다 지금. 일단 예원 씨 오답입니다. 자, 아. 어, 나도 왔어. 아, 가슴이 아, 아파. 왔어요. 왔죠, 네, 왔죠. 가슴이 왔어. 아파요. 또 우리 둘만 온 거예요? 어. 자꾸 뭐가 와요, 둘이 지금. 왔어. 저번 아, 회차부터 저희들은 자꾸 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보시죠.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진다 아닐까요? 예원 씨 정답. 아, 진짜로?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도르고는 역적이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요 국가에 몰수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의순 공주 역시 재산으로 처분되어서 보내진 겁니다. 의순 공주를 보낸 곳은 바로 도르곤의 부하였지만 청나라의 새로운 실세가 된 인물 이름은 보로. 오랑캐에게 시집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남편 보로에게 보내진 겁니다. 와.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요, 당시 의순 공주는 도르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 정말요? 아이를 뵌 임신부의 몸으로 이런 모진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조선 사대부 여인이었던 의순 공주에겐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 너무 딱하다.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조선의 대신들이 의순 공주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아, 의순 공주를 안쓰러워서 갔을까요? 도대체 왜 간다고 했을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의순 공주가 또 보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동국의 일, 동쪽 나라, 우리나라 조선 같은 그런 나라의 일을 주관한다고 하니 마땅히 안부를 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의순 공주의 새로운 남편이 된 보로가 청나라의 새로운 실권자이니 인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순 공주의 위로, 사정,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순 공주에게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아 단 1년 만에 새 남편 누구? 보로. 또. 보로가 죽어요. 왜? 왜? 이게 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되게 아니 이런 찐적이네요. 운명이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오랑캐이자 역적인 도르곤의 아이를 낳고 새로운 남편까지 잃은 의순 공주.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의순 공주는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때 이기훈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글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 아, 아버지인 걸 밝혔구나. 아빠의 그 진심이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윤 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청나라 황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적인 대화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제 딸 돌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나라 황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부친이 와서 이제 과부가 돼 있는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의순공주는 청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과부의 존재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의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왔다니. 그동안 한이 쌓여 있었잖아요. 못 봤던. 그거를 앞으로 살면서 오순도순 같이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의순공주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공주니까, 공주였으니까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해줬을까요? 당시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뢰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아유. 침을 뱉었다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이 딸을 데려온 이 이계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계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조정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은 딸 교육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순공주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일 모두 조선 조정에서 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계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딸을 데려왔으니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 명부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의순공주가 어떻게 갔어요? 나라의 치욕을 한 몸으로 안고 갔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계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계윤을 욕하게 하고 사실은 이계윤과 의순공주의 비극이 발생한 핵심 책임자는 조선 조정이고 효종인데 조정과 왕실이라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들은 싹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순공주는 조선에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1662년 8월 6일 28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의순공주가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족두리 무덤. 족두리 무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족두리 무덤이라고 불렸는지 이걸 또 알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신부가 될 처지가 되자 오랑캐의 왕에게 아첨하며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며 강에 뛰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
족두리가 떠올랐다면서 그 족두리를 건져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청나라에 끌려가 돌아온 여성을 숨기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에 맞춰서 의순공주를 기억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포장하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 돌아온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아, 진짜 와. 족두리가 묻힌 의순공주의 이 무덤과 이야기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란 나라, 권력자, 남성의 무능함과 치욕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